시작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는데 나도 유민이가. 자, 여러분들 날선형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딱 한 장만 더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계산이 끝이 나. 그러니까 계산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94쪽인데 위에 있는 유형 5번의 위에다가 필기하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적분 계산은요, 어쨌든 부정적분 이용해서 푸는 게 맞아. 몇 가지 성질 중에서 특히 그 꼬리 물기가 좀 중요했잖아. 자, 이번 페이지도 어쩌면 자, 이번 페이지도 이제 꼬리 물기를 응용한 어떤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번 페이지도 여러분들 컨셉이 있어요. 자, 이번 페이지도 방금 배운 꼬리 물기 있지. 자, 필기해보세요. 그거를 좀 응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없나요? 날선 이용에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얘는 문제 한번 보고 풀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풀려고 한번 노력해보시면 뭔가 좀 불편함이 있을 거야. 자, 뭐가 불편하세요? 상은아, 뭐가 불편해? 앞장과 비교했을 때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범위가. 그러니까 fx가 그쵸. 우리가 이제 고1 때부터 많이 봤던 그런 식이잖아. 이 함수는요, 식이 하나가 아니야. 식이 하나였다면 앞장처럼. 그러면 너무 되겠죠. 식이 하나가 아니면 둘 중에 누구를 넣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 우리 오늘 말했지만 요게 여러분들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 뭐가? x의 범위가. x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요. 근데 이 식은 지금 어디를 경계로 쪼개져 있어요? 어디를 경계로? 경계란 말이 낯설면 안 돼요. 우리 연속할 때 그 경계란 말 제가 엄청 많이 썼는데 2를 기점으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거, 1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거, 1보다 클 때는 밑에 거.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 1이 어디 있어요? 중간 어딘가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두 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걸 넣어버리면 여기 1보다 작은 쪽도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자?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방금 앞장에서 배운 꼬리 물기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저희가 앞장에서 어쩌면 반대로 이 두 개를 합치는 걸 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분리할 뜻입니다. 이 성질을. 자,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야 되지. 근데 이 경계점에서 한번 들렀다 가는 거 될까요? 이렇게 이 경계점에서 들렀다 가는 어차피 앞장의 반대 싸움입니다. 시간계짜리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꼬리 물기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이해돼?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경계점이 1이면 그 경계점에서 들렀다가 가시면요, 이제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정확히 누가 들어갈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선중아, 여기 있는 왼쪽 fx에는 둘 중에서 누구 넣으면 되는 줄 아세요? 자, 위에 거 밑에 거 뭐? 그럼 위에 거뭐 동의하세요? 왜?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니야. 즉 1보다 작은 쪽이잖아. 즉 명확하게 얘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자, 다시 오른쪽이 1부터 2까지니까 누굴 넣으면 돼? 자, 1보다 큰 쪽이잖아요. 얘를 넣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을 풀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꼬리 물기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을 적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적분해서 각각을 대입해서 푸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서도 많이 본 적 있잖아. 근데 이 원래 함수가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
바람에 이 원래 문제를 그대로 두고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경계점이 여기 사이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 어딘가.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경계점에서 끊었다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끊었다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쪼개도 같다라는 게 앞에 성질이잖아. 쪼개 가시면 뭐가 좋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연습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좀 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누굴 넣을까 봐도 0보다 작을 때, 클 때 기준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둘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누구 쓸 건데요? 누구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들렀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누구를 쓸지를 알 수가 있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고 다니겠죠. 이 문제 그럼 한번 좀 도움 좀 부탁드려 볼까요? 자, 상은아, 그럼 이 문제는요 어떻게 들렀다 가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경계점에서 끊어가야 됩니다. 한번 끊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요? 0부터 2까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장에서 보면 꼬리 물기 상황의 반대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작업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이 자리에 이제 누구를 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못 고릅니다. 그치? 자, 유빈아, 자, 여기는 이제 그 둘 중에서 누구 쓸까요? 도와주시면. 밑에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러분들 0보다 작은 쪽이에요. 위에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0부터 2까지니까 0보다 큰 쪽입니다. 얘는 밑에 걸 쓴다는 거예요. 즉 이제 앞장에서는 그 성질을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혹은 함수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꼬리 물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줘야 정확하게 식을 세울 수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한번 계산을 해봐. 이제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더 간단히 안 돼요. 욕심이야. 더 안 됩니다. 이제는 얘네들을 풀어서 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번 페이지는요. 미리 말할게요. 방금 앞장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쌤 안 그래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번 시험 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절대값 함수는요. 식이 몇 개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얘가 이번 문제는요 뭐가 달라요? 어쩌면 꼬리 물기 응용 계산 2예요. 똑같은 문제. 절대값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중1 때 절대값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요. 얘 지금 식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그럼 얘는 식이 2개짜리가 사실은요. 어떨 때는 그냥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자, 뭐 언제 그냥 나와? 요 안쪽이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얘는 언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요? 요 안쪽이 음수일 때 맞아. 혹시 이렇게 바꿔주시면 앞장 문제를 안 보이세요? 혹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절대값 문제도 같은 스타일이구나. 이제 한번 쪼개보실래요? 절대값도 역시나 그래서 이거를 쪼개줘야 이 절대값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 문제. 이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같은 문제예요. 원래 예전부터 저렇게 식이 애초부터 쪼개져 나오거나 절대값으로 나와도 식은 2개짜리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선중아 어디에 들렀다 가면 돼요?
이 절대값 풀려면 그쵸? 이제 요 경계점에 들렀다 가줘야 이제 명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들렀다 가겠습니다. 출발은 마이너스 2부터 자, 마이너스 1까지 한번 갖다 들렀다 봅니다. 한번 들렀다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쪼개줘야 절대값을 풀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 문제도 절대값이 못 푸는 문제야. 여러분들 절대값 적분 안 배웠잖아요. 이걸 풀어주면 얘네들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요 자리에 여러분들, 자, 상은아, 요 자리는 둘 중에서 누구 쓸까요? X 플러스 요거? 자, 여러분들, 요 자리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 여러분, 마이너스 2부터 말까지는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이면 얘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큰 쪽이라서 오른쪽 걸 쓰는 이런 식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꼬리 물기를 이런 식의 절대값식이라던가 혹은 애초부터 쪼개진 함수는 이걸 해줘야 이제 절대값도 풀 수가 있고 누구를 넣을지 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119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두 페이지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아까 꼬리 물기를 응용한 또 다른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119번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딱 봐도 뭔가 절대값 안쪽에 2차식이 있잖아요.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제 하실 때 정적분 쪽은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해보면 특히 뭐 꼬리 물기라던가 간단히 하는 것들이 좀 생각보다 할만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2는 문이과 다 배우잖아요. 그만큼 이제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이 똑같은 작업을 미적분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내용은 똑같은데 식이 되게 다채로워서 어려워집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식이 다채로워집니다. 자, 이 문제도 시간 관계상 계산을 생략을 하고 한번 쪼개기까지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 계산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산 연습을 오늘 처음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절대값 보이잖아. 저처럼 오른쪽 한 귀퉁이에다가 일단 간단하게 좀 분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 절대값도 어쨌든 크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자, 언제 그냥 나온다? 자, 그냥 나올 때는 이 자리가 0 이상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자, 이렇게 저 자리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는 저 자리가 음수일 때입니다. 즉 이 자리가 음수일 때. 근데 이제 방금 푼 문제랑 다르게도 이제 얘가 2차식이라서 이 자리가 2차 부등식입니다. 얘를 자기를 풀 줄 아시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서 기억나? 인수분해 해서 이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모양이 결정됩니다. 자, 밑에 친구는 뭐 소위 가운데 몰리는 모양. 정리하면 요럴 때는 이 식을 쓸 거고요. 자, 위에는 그냥 결과만 쓸게요. 요럴 때는 이 식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먼저 해놓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서 뭐를 보자? 얘네 둘을 봐야겠죠. 얘가 어디에 걸려있냐라는 거예요. 자, 0부터 2까지니까 한번 들렀다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들렀다 가야 될까? 그럼 어디? 자, 0부터 2까지잖아. 혹시 여기 사이에 뭐 걸리는 거 없어요? 1 걸리지. 그럼 이 문제는요, 어디에서? 0부터 1까지 한번 갔다가
1부터 2까지 들렀다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경계점에서 끊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점 스탑을 해야 됩니다. 멈췄다가 이제 왜 이 경계에 따라서 결국 이제 시계를 누구 쓰지가 바뀌거든요. 그치? 자, 0부터 1일 때는 누굴 쓰자? 자, 0부터 1은 여기잖아요. 여기 위에 걸 쓸 겁니다. 그리고 자, 1부터 2일 때는 요 사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쓸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2차 분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를 해서 쪼개가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베이직 셀에 나오는데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얘는 여러분 다 풀지 않고 방금처럼 한번 쪼개기만 해보세요. 자,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0부터 3까지면 다시 0부터 3까지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자, 어떻게 할까요? 뭐야 왜 이래? 0부터 3까지로 바꿔볼게요. 자, 0부터 2가 아니야. 0부터 3까지입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만 바꿔볼게요. 0부터 3까지. 0부터 2일 때는 한 번 들렀다 갔잖아. 자, 밑에 문제는 몇 번 들렀다 가야 돼요? 서준아, 얘를 몇 번 들었다 가야 돼? 0부터 3까지 역분해볼게요. 몇 번? 2번 들렀다 가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참 가다가 어디서? 1에서 한번 이벤트가 발생해요. 끊어갑니다. 그리고 1에서 한참 가다가 어디에서? 2에서 또 한 번 들었다 가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이 문제는 3번에 걸쳐 가야 됩니다. 경계점이 2번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멈추고 이제 넣고 멈추고 넣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0부터 1까지는 위랑 똑같겠죠? 원래식을 쓰면 되고 1부터 2까지는 여기니까 이 식을 쓰면 되고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다시 이 자리니까 이 식을 쓰면 되는 자, 이렇게 뭐 2번이 아니어도 뭐 2번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문제. 이렇게 들렀다 가는 거를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장까지 하면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계산은 아니고요. 간단한 유형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적분 이용 끝내고요. 활용도 살짝은 할 겁니다. 약간 준비해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는 별표 하나 칠게요. 어쩌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성질이라고 쭉 정리했잖아. 7번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좀 성질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한 어떤 그런 내용 하나만 소개드릴게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걸 알면 엄청 빠르고 모르면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엄청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에 자,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치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 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쳐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센스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래요? 자, 120번부터 왼쪽에 세 문제 보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 앞으로 시험 때까지 문제 풀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번 페이지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어떤 게 특별히 보이세요? 세 문제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그치? 아래 끝과 위 끝이 크기는 같은데 뭐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거든요. 재밌잖아요. 요럴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지금 오늘은 제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오면 이번 페이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서 자,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그냥 사실 외워서 푸는 겁니다. 이런 상황 나오면요.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제가 이거 풀게 시키면 못 풀까요? 풀 수 있긴 해요. 간단한 문제니까. 적분해서 위에 거 넣어서 아래 거 넣은 거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느낌 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8제곱이 나와요. 거기 3을 넣어요. 여러분들. 3의 8제곱이 얼마인 줄 아세요? 81의 제곱. 막 6천 몇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쎄하잖아.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특별한 상황. 자, 언제? 자, 위에다가 올라가서 필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이냐면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에 주목해 보시면 크기는 같고 프로가 반대인 이런 상황이 되게 스페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부터 이 연계가 가능하다. 아니 여기가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있는 걸 가만 보시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역시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설명 많이 해요. 그냥 한번 문제로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 감이 오잖아요. 되게 딱 말하는 것보다. 자, 밑에처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막 111제곱 좋아요. 괜찮아요. 사실은. X 뭐 X제곱 dx.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이해돼? 했을 때, 자,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 여기 지금 n이 짝수일 때고요. n이 홀수일 때. 이 n이 지금 어딜 말하냐면, 이 자리를 말하거든요. 이 자리를. 자, 사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하면, 짝수일 때는 이거는 꼭 몰라도 되는 성질인데, 홀수일 때가 중요합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결론적으로, 요게 항상 0이 되거든요. 즉 그걸 이해했다면 자, 이런 특별 상황 하잖아. 쭉 생각해놨어요. 홀수가 누구지 여러분들 여기서? 111 9 맞아? 지웁니다. 얘는 0 되거든요. 얘만 하나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히 홀수일 때가 중요해요. 일단 써먹는 법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짝수일 때 뭐 없어요. 여기 이제 뭐 있다고 써있잖아. 얘는 사실 이제 필요할 겁니다. 선택이야. 얘는 사실 이 정도면 쉽잖아요. 하면 되는데 홀수일 때는 사라진다는 게 엄청 커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필기부터 간단히 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왜 이게 되는지. 자, 여러분 일단은 필기할게요. 자, 여기다가 별표 칠게요. 얘는 필수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진짜 너무너무 뒤쳐져요. 자, 특별히 n이 홀수일 때는 결론적으로 뭐다? 빵이 됩니다. 즉 이렇게 그냥 지워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계산해 보셔봤자 지워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n 짝수일 때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짝수이면요 이게 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이제 몰라도 되는 내용이네. 근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지워져요? 왜 지워지냐면요. 그냥 여러분 이것도요. 궁금하면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제가 좀 쉬운 걸로 홀수를 해볼까요? 홀수죠. 하나 해보시면 이제 그 이유가 밝혀져요. 이런 어떤 스페셜한 상황에서는 홀수는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자, 배운 대로 가볼게요. 자, 얘를 적분하시면 이거 맞나요? 즉 홀수는 적분하면 짝수가 되지. 그리고 자, 그 다음 저희가 원래 하는 게 뭐예요? 위에 걸 넣은 다음에 자, 밑에 걸 넣으면 이제 뭐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뭐 나오게요? 그치? 이게 홀수는요. 적분하면 짝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넣으면요. 부호가 똑같아지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사실. 그래서 홀수는 지워지는 거예요. 모든 홀수는 선생님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메커니즘상 여기가 5든 7이든 9든 홀수는 다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홀수는 적분하면 짝수가 되는데 짝수가 되면요 크기는 같다고 했잖아. 근데 짝수라서 부호가 같아져 버려요. 빼면 사라집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되고요. 자,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짝수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짝수입니다. 자, 짝수는요 적분하면 홀수가 되죠. 자, 얘는 아까처럼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을 넣으면 뭐 나와, 여러분들? 빼기, 자, 마이너스 1은 뭐 나와요? 얘는 안 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뭐야? 얘가 2개 생겨요. 그치? 얘가 2개 생겨서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즉 여러분들이 이 3분의 1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 짝수는 이런 말 써 있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였잖아. 근데 그냥 0부터 a까지 하면 요게 0부터 a면요. 봐봐. 이런 0 넣으면 0 나오잖아. 0부터 a가 사실은 이거 하나가 나온 거야 지금. 그거 몇 배 하자? 2배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했죠. 선택이야. 얘는 몰라도 어차피 그냥 이렇게 풀어도 오래 안 걸리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홀수를 모르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지워지는 친구라 무조건 알아야 되고 짝수는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확실히 알면 좋은 게 어쨌든 마이너스 a보다 0이 훨씬 낫잖아요. 넣는 입장에서. 그래서 알면 좋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쩌면 이제 테크닉 같은 페이지야.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번 페이지를 꼭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자, 내려가서 한번 이제 아까 봤던 거 한번 구경해 봅시다. 122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이게 우리 연보기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이니까 지울 건 지우고 남는 것만 불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또 말하지만 몰라도 풀 수 있긴 해. 그냥 적분하면 되긴 하는데 7제곱 적분 8제곱인데 그걸 대입해서 그러니까 뭔가 수학은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뭔가 쎄하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쎄하다는 말은 뭔가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보통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어딘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모르고는 특히 홀수일 때는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너무 돌아가야 돼요. 자, 자, 이 문제는 우리 반월구 유미야. 혹시 누가 지워지는 줄 아세요? 7제곱이나 3제곱 날리세요. 이거 보자마자 그 상황이네. 날리세요. 우리는 이거만 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자, 위에 있던 짝수. 쌤, 2는 짝수의 홀수예요. 아무도 안 물어보네. 2는 짝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도 굳이 말하면 0제곱이 있잖아.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골짝하면 1부터 하잖아. 1, 3, 5, 7, 9. 근데 원래 골짝은요, 음수도 골짝이 있어요. 그리고 0은 원래 짝수로 취급합니다. 2에서 0을 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짝수니까 상수함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요 앞에 있는 1창, 3창, 5창 홀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남았고, 자, 짝수일 때의 성질이 뭐였냐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는 마사부터 3이잖아. 근데 짝수는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걸 두 번 더 합니다. 메커니즘상.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구한 거에다가 몇 배 하자? 이거 2배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0을 대입하는 건 쉬우니까 뭐 알면 좋긴 한데 몰라도 괜찮은 거야. 사실 이거 몰라도 이거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6 나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자, 123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이용해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계산 테크닉 끝난 겁니다. 근데 요 다음 장부터는 그런 계산 관련 테크닉은 안 나와요. 이제 계산은 끝난 거고 이거 풀어보실래요?
여기 밑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정말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계산이 빨라져. 네, 맞는 말입니다. 이 친구도 그 말 하는 거죠. 몰라도 되긴 하는데 네가 알면 빨라질 거야.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 보세요. 좀 다리가 4개네. 빨라서 내려고 있는 거야? 자, 한번 간단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 여러분들 첫 번째 간단히는 뭔지 아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그 꼬리 물기 이걸 보이세요? 왜? 자, 식을 먼저 봐. 식이 똑같지? 그리고 아래 끝, 윗끝 보시면요. 마이 1, 1, 2, 마이 2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좋아지면 이제 성질은 다 배웠으니까 걔네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만들면 가장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쳐봤더니 그 다음 보이는 게 뭐예요? 이번 페이지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홀수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자. 뭐 이런 어떤 테크닉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풀다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확인해야 돼.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얘를 보고 생각이 들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징 할게요. 자, 이제 한 10분, 한 12분 남았어요. 자, 베이징 여러분들 앞으로 쭉 들어가봐. 자, 페이지는 여기 123쪽인가요? 개념 50번. 자,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 끝나고 처음 했던 게 이런 내용 맞나요? 여기 이런 내용 맞나요? 여기 이제 뭐다? 아까 저희가 핫했던 꼬리 물기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쪼개져 있거나 절대값 함수는요, 사실은 뭔가 풀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적당히 끊어가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딱 봐도 0이잖아요. 0에서 한번 끊어가면 누구를 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절대값 문제도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2개짜리입니다. 식을 쭉 분리하면 여기서 경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끊었다 가면 누구를 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장에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가 마지막에 있던 그 테크닉 페이지입니다. 숙제하다가 이런 거 딱 보면 식 먼저 보시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자, 오늘 유형 문제 몇 개 한번 추가로 풀어볼 건데, 페이지 127쪽입니다. 자, 유형 79번이 방금 했던 그 구간 나눠져 있는 그 함수 맞나요? 여기 79번 페이지가 그 내용인데, 뭐 15번 같은 거 어려운 거 1도 없다는 거야. 들렀다 가면 돼요. 어디에? 어디 들렀다 갈까요? 2에. 당연히 0, 3 바로 못 가잖아. 0, 2, 2, 3 가서 보시라는 그런 느낌으로. 16번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어디에 상관아? 16번은 어디 들어갈까요? 2가 끝이야. 들렀다 가는 거는 뭔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를 들렀다 가는 겁니다. 어딜까요? 어딜까?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자, 위에 10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0이지, 0. 0보다 작은 쪽에 밑에 거 써야 되고 0보다 큰 쪽을 위에 써야 되니까 0을 들었다 봐야 이제 또 쪼개서 풀겠죠. 이런 식으로. 자,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 숙제에도 나왔던 게 이런 스타일이죠. 아까 앞에 있던 미리 물어봤던 이제 도함식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수식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뭘 묻고 있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아까처럼 들렀다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그냥 좀 도와줄까요? 자, 상중님, 자, 1번에 fx식 뭐게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자, 1 이상일 때. 이 그래프에서 1 이상은 혹시 여기 맞나요? 요거는 식이 뭐예요? 요게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1. 1이면 1. fx는. 자, 2번 문제는 1 이하일 때. 여기를 말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1차 함수니까 얘는 식이 뭘까요? 0,0, 1,1, 1차 함수. 그냥 x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쩌면 위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한테 뭐를 이쪽에 대한 식을 그냥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식을 완성해 와서 이제는 위에처럼 푸시면 되겠죠. 지난번 숙제 범위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도함수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래프로 주던가 뭐 접선의 기울기라던가 뭐 그런 멘트 있잖아요.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한번 식을 만드신 다음에 위에처럼 0부터 1, 1부터 2 들렀다 가시면 풀리겠죠.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18번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계산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해봐야 돼. 계산도 일단은 뭔가 저처럼 퉁치면 안 되고 원래 초보일 때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계산도. 뭐 왔다 갔다 문제라 부를까요? 아무튼 뭐 결과물이 나와 있고 A를 구해봐라. 근데 이것도 그냥 A도 숫자라고 매번 말하지 마. 그러니까 숫자고요. 방금 배운 느낌대로 하시면 되긴 해요. A도 숫자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나왔대요. 그렇죠. 그런 문제 맞나요? 자, 근데 위에 있는 f를 봤더니 함수가 쪼개져 있네요. 그럼 오늘 배운 그 이제 꼬리 물기를 좀 응용해 보자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자, 앞에 여기나 어디에 들렀다가 하면 되는 줄 아세요? A가 뭔지 알고 여기 들러가죠. 뒤에 보시면 A가 뭐래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의 신이야. 이 말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뭐가 여기 사이에 0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0에서 한번 들렀다가 갈 겁니다. 이렇게 0에서 한번 들렀다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상문화 둘 중에서 어떤 식을 쓸까요? 밑에 거. 그렇죠.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는 위에 거 보다 큰 쪽이니까 위에 거를 쓰시면 되겠죠. 즉 이제 얘랑 얘를 풀어서 더한 게 얘다 라고 식 세우시면 아마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아마 A가 2개 나올 건데 요거 보고 오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유형은 아까 했던 절대값 유형인데 제가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값 식이 나오면 오른쪽에다가 딱 빼놓고 일단은 다 구분합니다. 풀어놓고 똑같이 위에처럼 경계점을 들어다 가리면 그래야지 풀린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데 다음 장봐. 아이 참 21번 문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고1 때 절대값 1개짜리는 저희가 이제 공식처럼 외웠잖아. 그 절대값 2개짜리가 나온 적도 있어요. 처럼 고1 때 막 이런 부등식 기억나? 막 절대값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막 2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요 막 하는 순서가 있고 그냥 이제 그 그림을 외워서 푸는 문제인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겠죠. 이걸 이제 좀 흐름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요, 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이 절대값을 다 해결해 놓고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쪼갤 건데, 근데 그 이제 해결하는 게 절대값 한 개처럼 쉽지가 않아요. 얘는 쉽잖아. 그냥 둘 중 하나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제가 주도하에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려워지면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렵다.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절대값 한 개라도 한번 잘해봐. 두 개는 그냥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두 개짜리니 여러분들이 고1 때, 절대값 두 개짜리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웁니다. 그리고 얘는요, 제가 속성으로 그냥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두 개짜리는 어쨌든 얘도 경계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 경계점이. 그 경계점 먼저 뽑습니다. 자, 경계점 먼저 뽑을 건데, 경계점을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 어쨌든 경계점이니까 능력에서 그때가 경계점이 됩니다. 즉 경계점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확실히 절대값이 두 개짜리라 경계점이 두 개 있습니다. 앞장에서 절대값 한 개짜리는 경계점이 하나잖아요. 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는 약간 좀 어떤 세팅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2랑 0을요. 이렇게 좀 깔아주신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몇 개의 공간이 있어요? 세 개가 있잖아. 쟤네들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부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왼쪽은 마이너스 2번 작은 쪽 맞아요.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가운데는요. 마이너스 2랑 0 사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른쪽은요,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절대값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앞장처럼. 근데 이 경계점이 3개인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문제는 식이 3개가 나옵니다. 즉, 이게 지금 이제 그때 어쩌면 범위 먼저, 그때 범위 먼저 저희가 지금 구해놓은 거예요. 범위를.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요, 이제 사실 마무리는 좀 질만해져요. 왜 이제 이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요. 자, 질문. 얘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겠죠. x가 얘잖아. 얘가 x고 선생님. 음수지. 음수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x 더하기 2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2를 더해보시면요. 딱 x 더하기 2가 나오지. 이게 무슨 수예요? 얘도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즉 두 개를 합쳐보시면 이렇게 절대값 두 개짜리 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마찬가지야. 자, 이 범위에서는 x는 여전히 음수고요. x 더하기 2는 이제 이 범위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2를 더해보시면 양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보시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좀 따라가만 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 구하는까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0보다 클 때는요. 둘 다 양수겠죠. 둘 다 그냥 옵니다. 이렇게 세팅까지 해오시면 이제 이 문제를 풀 힘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자, 거기 사이에 마이너스 2도 있죠. 즉 이제 흐름을 정리하자면 마3부터 마이까지 끊었다 갑니다. 그리고 마이부터 0까지 끊었다 갑니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끊어가는 이제 3번에 걸쳐 가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값 두 개짜리는요. 한 개처럼 쉽게는 안 풀려요. 다시 이렇게 경계점을 체크한 다음에 이런 세팅을 통해서 뭐를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부등식을 그러니까 여기를만 채우는 거지. 여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사실 얘를 보고 부호를 정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부호 정하고 얘 보고 부호 정해서 쭉쭉쭉 치게 쓴 다음에 이제는 여기 마이너스 1랑 여기 경계점이니까 들렀다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혹시 힘들면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진 거긴 해.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있는 유형 81번이 아까 했던 그 특별한 상황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특별 나오면 홀수를 지울 수 있는데 오른쪽에 26번 봐봐.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좀 거의 주도화에 설명드릴 건데요. 자, 26번 문제 자, 빨간 색깔로 필기가 되면 어렵습니다. 약간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책이 좀 쉬운 책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 한두 개 주면 들어있더라고요. 자, 왜 수능 스타일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 뭔가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위에 있는 문제들과 뭐가 다른지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사실은 되겠죠.